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향해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외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북한이 이 기회를 잡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북한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대북 정책 기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던 북한으로 공을 넘긴 겁니다. 네, 어제 저녁에 있었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미국이 새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치고 우리와 미국에 대한 북한의 비난도 나온 이후에 두 나라 외교수장이 만난 자리라는 점에서 또 관심을 모았는데요. 정의용 장관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새 정책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답변은 사실상 북한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I hope that North Korea will take the opportunity to engage diplomatically and to see if there are ways to move forward toward the objective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검토가 끝난 바이든표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And so we'll look to see not only what North Korea says, but what it actually does in the coming days and months. 블링컨 장관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도 만났습니다. This opportunity to in-depth discussions with you after the conclusion of your policy. 미국의 대북 정책을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한 정 장관은 오는 21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 의제도 조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모태기 일본 외무상과 만난 자리에서 블링컨 장관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G7 외교개발장관 회의 마지막 날인 5일엔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와 한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위안부 배상 판결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한일 간의 갈등이 얽힌 상황에서 미국이 바라는 관계 개선을 얼마나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하루 평균 3천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고 주차장과 공터 등은 이들을 떠나보내는 임시 화장터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인도에서 우리 교민과 유학생 등 170여 명이 오늘 오전 특별기로 귀국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일주일 동안 시설에 격리됩니다. 방역당국은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강한 전파력 때문에 일정 기간 격리 생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근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에서는 현재 하루 확진자가 40만 명까지 치솟는 등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최근엔 우리 교민이 많이 사는 남부로도 피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챈나이에선 하루 약 6천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병상과 의료용 산소가 바닥을 드러냈고 인도 카르나타카주에선 의료용 산소 부족으로 어제 하루에만 환자 24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인도 챈나이 공항을 떠난 교민 172명이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들어옵니다. 이들은 탑승 전 모두 음성 확인을 받고 인도 비스타라 항공 부정기 편에 올랐습니다. 애초 탑승 예정 인원은 175명이었지만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빠졌습니다. 이 특별편에는 현대차 인도법인 주재원 가족을 비롯해 출장자와 유학생 등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입국 직후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2주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일주일은 시설에서 나머지 일주일은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당초 자가격리 전 1박 2일간 시설 격리를 하기로 했다가 한층 강화된 조치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방역당국은 인도 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같이 강화된 방역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7일엔 아시아나항공의 부정기 편도 교민 211명을 태우고 한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에서 귀국을 원하는 우리 국민들이 급증함에 따라 추가 항공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피해가 특히 컸던 지역이죠. 뉴욕주가 식당과 체육관 등에 적용했던 인원 제한 규정을 오는 19일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진정되자 주 정부가 정상화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우리나라 상황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장 등으로 집단 면역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주가 식당과 체육관, 각종 판매업소, 사무실 등에 적용했던 인원 제한 규정을 오는 19일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지하철도 오는 17일부터 다시 24시간 운행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 감염률과 입원 환자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상화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뉴욕주는 모든 실내 모임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한 뒤 꾸준하게 완화해 왔습니다. 오는 7일부터 식당 실내 수용 인원을 정원의 75%로 확대하고 체육관 수용 인원도 15일부터 정원의 50%로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전면적으로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날짜를 못을 박은 겁니다. 다만 대형 경기장은 정원의 33%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번 수용 인원 제한 철폐와는 별개로 사회적 거리 두기는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즈는 미국 내 집단 면역 달성은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등장과 일부 미국인들의 백신 거부감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집단 면역 달성 기준을 접종률 80%로 올렸는데 미국인의 30%가량이 백신 접종을 꺼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여행 제한이 풀리면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을 늘려 중증 환자 발생을 억제하며 집단 면역 대신 관리 가능한 전염병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사건 사무 규칙을 공포를 했는데요. 그간 검찰이 반발해온 내용이 그대로 담기면서 이를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비위 사건 등을 검찰에 이첩해서 검찰이 수사를 끝내면 공수처가 다시 사건을 넘겨받아서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규칙에 명시가 됐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0시를 기해 사건 사무 규칙을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검찰이 반대했던 이른바 조건부 이첩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대목은 규칙 25조 2항. 공수처가 다른 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수사 및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시 넘겨달라고 재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에 사건을 넘기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직접 판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지난 3월 공수처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친 뒤 최종 처리를 공수처에 넘기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는 공수처의 요구에 대해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한 논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조건부 이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는다는 설립 취지상 공수처가 검사 사건의 기소권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법 어디에도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세부 규정을 더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사건 이첩과 재이첩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군 장병들이 겪고 있는 일을 포함해서 최근에 이 장병들의 인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군 급식에 대한 논란도 이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이 문제는 군 급식비 예산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을 너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급식비를 산정하는 지금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1사단에서 휴가 복귀 후 격리 중인 병사가 받은 거라며 도시락 사진이 폭로됐습니다. 윤기 없는 밥만 가득하고 반찬은 김치와 김자반 등 부실합니다.
직접 휴가 나온 장병들을 만나 급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선호 안 하는 메뉴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메뉴가 다양해졌습니다. 똑같은 걸 보면 로테이션을 돌려가지고 양도 들고 이번 예산은 이런 불만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급식 예산입니다. 올해 장병 한 명당 하루 급식비는 8,790원으로 한 끼에 2,930원 꼴입니다. 지난해보다 인상됐다고는 하지만 한 끼로 계산하면 올려준 돈은 99원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고등학교 한 끼 급식비 3,571원에 비해서도 크게 부족합니다. 고등학생의 80%밖에 안 돼요. 우리가 고등학생보다 못하냐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10,000원 이상으로 올려야 되고. 실제로 2019년 국방부가 육해공군 장병 1,400여 명을 대상으로 급식 만족도를 물었더니 급식 환경은 많이 개선됐다고 봤지만 음식의 질 면에서는 여전히 낮게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재료 가격과 무관하게 1년에 한 번, 그리고 저렴한 조달 단가 위주로 급식비를 산정하는 방식을 손봐야 장병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연 단위로 편성을 해서 월별 균등하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농수산물에도 수급이나 이런 거에 탄력성을 갖지 못하고. JTBC 이희정입니다.